양날톱인데요. 그 이거는 톱판만 제가 사가지고 자루는 제가 만들었어요. 그런데 등나무가 없어서 가죽을, 진짜 가죽은 아니고 이게 아마 그 세무 가죽인가 뭐 그런 가죽을 팔길래 가죽끈을 이렇게 돌려놨습니다. 이거는 이제 등나무 완제품인데, 여기 보시면은 등나무 표면 상태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돼 있어요. 동글동글. 그리고 출발 지점에 보면은 구멍을 파서 등나무 끝을 끼워 넣잖아요. 이게 끼워 넣어서 동글동글동글 이렇게 말고, 등나무를 등나무가 끝날 때 이어 붙일 때는 어떻게 이어 붙이냐면은, 여기 보시면 마찬가지로 끝부분을 홈을 파서 그 안에 끼워 놓고, 새로운 거를 또 홈을 파서 끼워 놓고 했고, 마지막에도 이 홈을 파서 끼워 넣습니다. 이렇게 되면은 등나무는 이제 이걸 말 때는 그 물에 담궈 가지고 말아요. 물에 담궈서 이제, 담그는 이유는 그 물에 담그지 않으면 등나무 껍질이 이게 잘 부러집니다. 그래서 그 부러지지 않게끔 작업을 편하게끔 하는 게 하나가 있고, 어, 이게 건조가 되면서 수축을 하게 되겠잖아요. 그러면서 이제 팽팽하게 이게 되거든요. 그런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작업 전에는 이제 물에 담궈 놓고 합니다. 제가 가지고 있는 등나무 껍질인데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. 아까 보여드렸던 그 등나무 껍질은 동글동글하게 돼 있는데, 이거는 뒷면도 지금 상태가 좀 안 좋고 보풀하기도 지금 딥담하나요. 그래서 베트남 계신 분한테 제가 부탁을 해서 받긴 했는데, 그분도 등나무에 대해서 잘 모르고, 그래서 이런 게 저한테 왔습니다. 그래서 뭐 지금 사실 손잡이 같은데 이거를 감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태의 등나무입니다. 그건 작업 전에는 이렇게 물에 불려요. 물에 불리지 않으면은 이 동강동강 부러집니다. 이게 불리는 시간은 10분 정도면 충분한 듯합니다. 10분 정도면 물에 수분이 다 침투돼 가지고 작업하는데 무리가 없어요. 지금 이 돌멩이는 등나무가 물에 뜨니까 못 뜨게끔 눌러 놓은 겁니다. 이 등나무 껍질 경우에는 물에 불리지 않은 건데요. 보시면 물에 불리지 않으면 이렇게 부러지거든요. 이렇게 부러져 버리면은 이 부분은 약하게 되니까, 그래서 물에 불리는 거예요. 지금 그나마 여기는 이 정도인데, 아마 제 손에 물이 묻어서 그런 이 정도 건데요. 잘못하다간 똑깍똑깍 이렇게 뚝뚝 부러집니다.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물에 담궈서 작업을 해요. 자, 이제 감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태가 좋은 녀석들은 아까 여기 홈을 파가지고 그 안에 끼워 넣는다고 했는데,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상태가 안 좋은 등나무라 그냥 이렇게 보풀하기도 많고 그렇습니다. 이거는 다 감아준 다음에 그때 제거를 하는 게 좋아요. 여기에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놓고요.
비스듬하게 넣고 맙니다. 이렇게요. 이러면은 겹쳐져서 이제 말면서 이 부분을 잡고 있으니까 작업이 용이하거든요. 잘 보이시려나요? 자, 비스듬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말아요. 이 틈 없게 틈 생기면은 나중에 그 부분 뒷다 보기 싫습니다. 그래서 약간 한 0.5mm 정도 오버랩 된다고 될 정도로 이렇게 말아주시면 좋아요. 이렇게 상태 좋은 거는 이런 게 없는데 뽀꾸라기가 많습니다. 지금. 등나무 껍질로 손잡이를 감으면 좋은 점이 일단은 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이게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손에서 잘 빠지지 않고요. 잡으면 잘 빠져나가지 않고, 두 번째는 울퉁불퉁하니까 흡수성이 괜찮아요. 땀이 나더라도 등나무가 땀을 흡수도 하지만은 이게 이 굴곡이 있으니까 땀 제거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천연 제품이다 보니까 뽀다구도 좀 나고, 근데 이렇게 상태 좋은 등나무는 국내에서는 구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. 이렇게 보풀하게 삐져나온 거는 나중에 칼로 마르고 나면 더 팽팽해집니다. 마르고 나면은 그때 제거를 해주면 돼요. 가위 같은 걸로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. 보풀하게 나온 거는.
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이 이음매 이런 데가 지금 이렇게 돼버리네요. 이 부분을 없애버릴게요. 잘라가지고 그리고 새로운 거를 이어서 붙입니다. 여기까지만 해놓고 그 이어 붙일 때도 어떻게 붙이는지 그것도 보여드릴 겸 터지고 갈라지고 난리가 없습니다. 이 도중에 나중에 이게 흔들거리는 거를 방지하려면 군데군데 손간접착제 한 번씩 떨궈주면 좋아요. 이렇게 손간접착제 한 방울씩 떨구고 감으면 그 부분이 딱 고정이 되니까 흔들릴, 지금 이거 보시면 움직이잖아요.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이제 첨하고 끝부분만 다 고정이 되어 있으면 빠지진 않는데, 이런 거 싫으시면은 군데군데 손간접착제 한 방울씩 떨궈주면 좋습니다. 하하, 여기도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. 이렇게 자, 이어 붙입니다. 이거를 이렇게 빼내고요. 그 다음에 새로운 거를 이렇게 끼워놔요. 그러고서 새로운 게 밑으로 집어넣고 위로 이렇게 들어갑니다. 상태 좋은 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어요. 등나무 상태가 좋으면은 이렇게 구멍 파가지고 끝부분을 집어넣어 버리면 되는데,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서 보라기 안으로 넣어버리고, 자, 이 마지막에 또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. 상태 좋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. 등나무가 구멍 뻥 뚫어가지고 끌 같은 걸로 구멍 내서 끝부분을 그 안에 말아넣으면 되는데,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는
이 칼이 안 되는 건지 등나무가 단단한 건지 칼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칼이. 자, 이렇게 해놓고요. 여기에 수건 접착제를 뿌려요. 그런 다음에 말아서 한 바퀴 돌려서 접착제가 손에 달라붙을까봐 그리고 경과제 이렇게 하고 이 등나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이런 연결 부위도 좀 불안하면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. 네. 등나무 입수한 지는 오래됐는데 내내 안 하고 있었던 이유가 이렇거든요. 등나무 상태가 이런 보풀하기는 이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등나무는 가공을 하면 됩니다. 이쪽도 상태가 안 좋네요. 예, 이렇게 등나무 껍질은 감으면 됩니다. 손잡이 두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이거는 일본에서 완제품으로 만들어져 온 손잡이고요. 이거는 제가 만들었거든요. 이 두께는. 그런데 일본 일제 그 망치나 톱이나 그 끌이나 보면은 손잡이가 굉장히 얇다는 겁니다. 얇아요. 이것도 보면 손잡이가 상당히 얇고
일본 그 망치들 보면 손잡이가 얇고, 그런데 전통적으로 저 어렸을 때 보면, 어렸을 때 할아버지 쓰던 망치 보면은 손잡이 자루가 그렇게 얇지를 않았거든요. 두툼했던 것 같아요. 두툼. 그래서 얘는 이렇게 일부러 두툼하게 만들었어요. 비교를 해보려고. 가늘었을 때와 두툼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. 그런데 저는 두툼한 게 좋더라고요. 이렇게 얇은 것보다. 그래서 뭐 목공에서도 목공에서도 굳이 손잡이만 보더라도 그래요. 이게 뭐 대수롭지 않은 것 같은데, tangetop을 보더라도 tangetop 아니 중국의 tangetop이나 조선의 tangetop이나 모양은 비슷한데 그 차별화된 거는 결국에는 손잡이입니다. 손잡이. 조선 tangetop은 좀 두툼하고 투박하고, 중국의 tangetop은 곡선이 많고 약간 더 세련돼 있는 그런 거거든요. 그런데 우리의 고유의 어떤 색깔을 낼 수 있는 거는 tangetop 경우에는 손잡이밖에 없거든요. 망치 같은 것도 모양이야 뭐 거기서 거기죠. 손잡이에서 차이가 나요. 손잡이. 그래서 목선님 망치를 제가 만들 때도 손잡이를 얍상하게 안 만들고 두툼하게 만들었습니다. 그나마 손잡이만 가지고서, 손잡이라도 우리 색깔을 좀 내보자, 그런 생각이었거든요. 뭐 손잡이에 얽힌 제 생각입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두툼하게 만들더라도 저는 오히려 이 두툼한 게 더 좋더라는 거죠. 잘 잡히고 큰 힘을 안 들이더라도 잘 잡을 수가 있고. 근데 일본 톱들 보면 이래요. 얍상한 게 뭐 일본말로 간지나서 좋은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두툼한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는 더 맞지 않았었나,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